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 2025년도 부가가치세 전체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책자는 한장석 세무사님 책자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책이 엄청 두껍죠. 네? 엄청 두껍습니다. 이게 뭐 전체 한 1600페이지가 조금 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양은 전반적으로 다 있고 또 예전부터 많이들 이제 보시는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규나 이런 것도 조금 예전 것도 들어가 있고 최근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요거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수업의 진행은 기본적으로 책을 위주로 하고 중요한 부분은 제가 이제 판서를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정된 부분부터 그러니까 올해는 뭐 특히 뭐 많은 개정은 실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시국만큼 뭐 많은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그래서 그래도 이제 개정된 부분, 그 다음에 중요한, 처음에는 조금 쉬운 얘기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부가가치세의 뭐 특징부터 해서 뭐 어떤 걸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고, 뭐 납세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뭐 이런 쉬운 얘기부터 할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걸 좀 단계를 지나가 되면은 이제 공급시기나 이제 과세 면세, 그 다음에 영세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매입세 같은 것도 어떤 때 공제받는지 이런 얘기들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첫 시간은 그냥 올해 개정된 얘기를 잠깐 먼저 봐요. 28페이지 보시면 28페이지 보시면은 부가세법의 주요 개정 내용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크게 뭐 바뀐 건 많이 없어요. 왜냐면 뭐 부가세는 다른 세금들과 다르게 어떻게 뭐 거의 뭐 제일 오래 먼저 생겼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좀 이미 상당 기간이 이제 누적이 됐기 때문에 뭐 경기 변동이 있다고 그래서 뭐 팍 바꾸고 정권이 뭐 바뀐다고 해서 바뀌고 뭐 이런 개념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 근래 특징입니다. 거의 그 몇 년 동안에 조금 이제 자잘한 거 정도 이렇게 바꾸는 거지 큰 틀에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번 보시면은 주요 내용에서는 뭐 1번은 조세프 호텔 사업자당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근거 신설에서 나오죠. 뭐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수시부가 제도라는 게 원래 법인세 같은 경우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가세는 없었는데 부가세도 이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국세청이 판단해서 성실한 납세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하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이게 불성실하거나 사업장 이당이 빈번하거나 또는 이제 자기가 보더라도 사실거래를 잘 안 하는 회사다라고 판단하면은 법인세처럼 수시부과를 하겠다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거고 그 사유만 한번 이런 몇 개만 체크를 해볼게요. 한번 볼게요. 그냥 상식적인 채널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개정사항이 부가가치세 수시부가 근거 마련해서 부가사유가 거기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때, 뭐 여러분 거의 거짓 세금계산서라는 게 이제 우리 뒤에 가산세 공부하면서도 또 언급이 될 겁니다. 가공, 위장, 과다기재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런 우리가 있다. 그런 게 있으면 발급이나 수취가 있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실제 이제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할 건지는 이제 세부적으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슷하게 하겠죠. 이게 사업자 자체가 가공으로 이제 세금계산서를 우리가 왜 자료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혐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냥 수시부과를 하겠다. 왜냐면 있는 재산을 먼저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두 번째가 사업장 이돈이 빈번할 때, 이등할 때, 그리고 다섯 번째 거 보세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가입 사업자가 미가입한 경우로서 사업의 규모나 영업사항 등의 감안 시 신고 내용이 불성실할 때. 이게 법인은 뭐 그럴 일이가 뭐 거의 많지 않은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 될 업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안 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가맹이 안 돼 있는 상태다. 그리고 그 가맹점에 또 보니까 신고 내용 보니까 이게 적절하게 예를 들어서 현금 매출 같은 경우가 만약 누락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판단하면은 수시부과를 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조기 환급 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여러분 조기 환급은 알죠? 영세율 같은 거나
고정자산에 매입이 있을 때 우리는 일반 환급이 아니라 조기 환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가 조기 환급이 있을 오류가 있을 때는 그냥 수시분가를 하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새롭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거는 뭐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명의위장 사업자 가산세 강화라고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명의위장. 그래서 이게 다른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낼 때요.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자를 내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내가 실제 사업을 하고 있으면 딴 사람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질 사업자가 실질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자기 명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문제를 삼겠다는 거죠. 단지 이제 예외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긴 해요. 배우자 명의일 때. 우리 어떤 사람이 신용불량 상태가 돼서 자기가 통장 거래를 하거나 뭐 사업하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하는 거 그런 것까지는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 가산세를 좀 더 세게 하겠다. 가장 흔히 개정할 때 쓰는 방법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정 내용이 많이 없다. 그러면 꼭 뭐 하나씩은 바꿔줘야 되는데 뭐 마땅하지 않다. 그럴 때 이제 손대는 게 가산세. 가산세. 그래서 거기 부가치세 가산세가 거기 보면은 여러분 미등록 사업자 등록 미등록은 1%, 간이가세 0.5%. 그다음에 사업 명의위장 등록. 명의위장이라는 게 딴 사람 명의로 사업했을 때가 0.5%가 안 되는 여러분. 근데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는 1%에서 2%로 뭐 이렇게 돼 있고 마찬가지로 명의도 마찬가지. 명의위장도 1%에서 2%. 그리고 간이과세자만 0.5에서 여러분 강제과세 1%로 해서 그러니까 뭐 거의 2배 정도 조금 더 올렸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그 두 개 외에 그다음에 뭐 나머지 뭐 택시 사업자, 외국인, 뭐 숙박 뭐 그래서 뭐 참 특이한 상관 없습니다. 32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거기, 그 다음에, 7번에 부동산 임대사업장 관련상 예외 대상 확대 뭐 이렇게 내는데, 그냥 사업 지원 차원에서 지금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에 사업장을 전체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첨부 서류 추가해서 나오는데, 이 전체하는 거는 전대라고 보통 얘기하죠, 우리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주인이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무실을 어떤 사람이 사업자가 쓰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죠. 근데 그 임차인이 또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면 이제 왜 우리 원주인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은 일반적인 사업자 등록 첨부 서류인 인허가에 대한 등록 증승, 허가나 등록 신고 확인증 사본,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들어갔냐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사업장을 전체한 경우에는 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동의서까지 첨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전화로 확인을 많이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건물 주인이고 임차인한테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또 빌려준대. 예? 계약을 한대. 그러면은 세무서가 원래 주인인 동의를 받았느냐, 그래서 서류가 있느냐 이거 물어보고 그 계약서 동의를 한다는 서류가 없으면은 전화로 확인해서 하는데 그냥 요즘에는 이걸 아예 명문화 시킨 거예요, 그냥. 이거 그냥 전대차 계약서를 가져오고 전대차 계약서 가져오고 또 원주인이 동의한다. 원 임대인이 동의한다라는 동의서를 받아오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명문화를 시켰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현실에서는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를 좀 법제화 시킨 거, 시행령에 좀 반영한 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뭐 90번도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 11번도 전자세금 계산서나 전자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이거 개인으로 이제 하는 거죠. 개인 사업자한테 하는 거니까 그 기한이 조금 더 3년 정도 더 연장했다. 뭐 이런 뜻이고. 자, 그리고 오른쪽에 12번이면 판매나 결제 대행 자료 제출 대상 확대 이렇게 해서 나오죠. 그래서 통신 판매업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 판매업 예전에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온라인상의 매출이 일어나면은 그 판매 대행사 등에서 국세청에 관련된 예를 들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고 있어요. 사고 팔고 거래를 하고 있고
특히 사업자들이 그 사이트에서 운영을 해가지고 실제 매출이 일어나고 있으면 사이트를 관리하는 자는 원래 국세청에 다 관련된 매출자를 신고하게 돼 있죠. 다 자료를 제공하는데 거기 앱 마켓 사업자도 추가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앱 마켓 사업 전자통신 사업법에 따르면 부가통신 영무를 제공하는 사업 중에 모바일 컨텐츠를 등록 판매하고 이용자가 모바일 컨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거래를 중개하는 모든 사업자도 거기에 따라서 이게 애플리케이션이죠. 쉽게 얘기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판매하고 이런 거래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기면 13번에 간주임대료의 이자율. 금리가 이제 조금 떨어지는 추세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한동안 올랐다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많이 올랐다가 이제 다시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간주 임대율도 3.5에서 3.1로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환급금 이자에 적용되는 간주 임대료가 동일하게 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14번에 콩나물 재배 부가세 영세율 적용 확대 이런 얘기죠. 보통 이제 기존에는 여러분 그 업종 자체에 농산물을 판매한다, 공급한다라고 판단하면 면세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면세는 대신에 이제 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환급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자산의 원가로 포함시켜서 처리하게 돼 있지 환급을 안 해주잖아요. 영세율에 포함했다라는 건 반영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까지 해주는 절차까지 혜택을 좀 더 늘리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큰 적이옵니다. 뭐 제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게 한 2억 개 정도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바뀐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부가세로 가셔서 이제 내용으로 가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일반적인 얘기고, 자, 어디로 오시냐? 총칙으로 들어가셔서요. 자, 먼저 53페이지에 보겠습니다. 부가가치 총칙에서 납세 의무자, 과세기간, 납세 사업자 등록이죠. 이것도 쉬운 얘기긴 합니다. 여러분, 이거 복잡할 일이 없잖아요. 납세 의무자, 부가세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 이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그래도, 몇 가지 개념은 또 알아야 되니까. 왜냐면 이제 이 초반에 있는 내용들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내가 기존부터 해오던 업무가 아니라 새롭게 업종이 추가되거나 새로운 일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업에 맞게끔 부가세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정보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서 원칙적인 사항을 몇 개를 알아둬야 되죠. 업종 분류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이 과세로 볼 거냐, 면세로 볼 거냐, 과세다면 재화로 볼 거냐, 용역으로 볼 거냐, 이런 것부터 해서, 나름대로 기본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새로운 거래가 나한테 발생하게 되면은 내가 그거를 파악하고 정리하고 어떤 개념을 적용시킬 것인지 이런 거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3페이지 가시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납세 의무자죠. 부가세는 납세 의무자가 여러분 가장 쉬운 단어로 사업자라고 하죠.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업자는 사업자 우리 보통 사업자라고 하지만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이런 용어를 써요. 여러분 그렇게 쓰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세사업자로 하는 거는 부가가치세 과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면세도 부가가치세의 면세란 뜻입니다. 과세, 면세 이런 게 할 때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게 과세사업자는 다시 세율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과세자로 나누죠, 다시. 그죠? 용어들이 이제 파생이 되는 거죠. 부가가치세법상 용어가. 일반 과세자는 사실 여러분 0% 세율을 적용되느냐 10% 세율을 적용하느냐 나눠서 개인과 법인의 모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일반 과세자는. 근데 간이과세자는 아시지만 누구만 해당 사항이 있어요. 개인에게만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분류합니다.
그래서 쉽게 해서 과세 사업자를 하는 것은 여러분, 부가가치 세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입니다. 부가가치 세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를 안 내는 거란 말이에요.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세고요, 여러분. 여기는 부가가치세법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을 적용받고 개인이라면 소득세법이요.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하는 겁니다. 과세면세 얘기할 때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우리 그 세무서 국세청의 이 일선의 세무서들 편제를 보면 뭐 법인세과 뭐 개인에 대한 소득세과 이렇게 있었지만 예전에는요 부가세과가 보통은 따로 있었고 만약에 법인의 면세 사업자면은 그거를 보통은 이제 법인세과 쪽에서 담당을 하도록 편제를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이제 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적용을 안 받아요. 부가세 적용이 아니라 법인세나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한다. 아주 뭐 기본적으로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 용어는 안다라고 전제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납세 의무자의 박스에 있는데요. 박스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중요한 것들이나 조금 가장 핵심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은 체크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 보시면, 자, 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이고, 이게 납세 의무자가 사업자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란, 이어서 두 번째 거, 영리 목적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영리 목적에 불구하고 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를 우리 이제 세금 얘기를 할 때 이런 막 이렇게 용어를 쓰잖아요, 여러분.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죠. 그러니까 직접세라는 건 쉽게 해서 내가 번 돈으로 여러분 내가 벌어서 그 돈 중에서 세금을 내는 거고, 간접세는 여러분 내가 번 거, 내가 이익을 취하는 금액에서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거래 상대방, 회사한테 돈을 받아서 대신 내주는 거, 이런 얘기죠.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죠. 개별 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물건을 만약에 파는 사업자다. 뭐 예를 들어서 마트를 운영하는 또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그러면 소비자한테 뭐 물건값과 부가세를 받죠, 원래.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예를 들어서 1,000원에 사지만 실은 1,000원 안에는 이 물건값 플러스 얘에 대한 부가세가 들어가 있죠. 10% 들어가 있어서 그 돈 중에서 일부를 다시 국가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간접세의 의미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부담하는 자가 아닌 거죠. 내가 납세 의무자인데 실질적인 세금 부담도 내가 하는 게 직접세. 간접세는 내가 납세 의무자인데 타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내는 게 간접세. 뭐 이렇게 돼 있다. 근데 부가가치세는 가장 대표적인 간접세다. 그냥 용어 정도만 하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개념의 네 번째 줄 한 번만 볼게요, 여러분. 처음이니까. 처음부터 막 복잡한 거 안분 계산하고 뭐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잖아요. 재계산하고 그러니까. 그냥 쉬운 얘기 봅니다. 직접세는 네 번째 줄입니다. 법률상의 조사부담자와의 경제상의 조세부담자 일치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법적인 조세부담자와 실제 경제상이라는 건 실질적인 조세부담자가 같은 거 일치하는 거고, 간접세는 이들 양자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가 조세 채무를 부담하는 납세 의무자가 되고, 부가가치를 실제로 부담하는 최종 소비자는 담세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하는 사람과 실제 세금을 내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간접세가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확실히 이제 저는 이제 그 업무를, 이 세무사 업무를 본 지가 이제 25년 정도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옛날보다 이 조세 의식이 확실히 많이 나아졌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여러분 뭐 가장 뭐 쉽게 말하면 이 식당 같은 거 한다라고 하면 부가세를 왜 내가 마이너스인데도 내느냐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되게 많았어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음식을 팔아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적자다. 근데 왜 부가세를 내냐?
원래 그 음식값 안에는 아시겠지만 음식값 플러스 부가세 10%가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받은 거, 내가 그 사람 소비자한테 받은 부가세를 내가 매입할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걸 뺀 나머지를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그걸 다 받아서 내 돈으로 세금을 낸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가가치세가 간접세라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정말. 그래도 일부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은, 원래 세금이라는 건 저 소비자한테 내 몫에 해당하는 물건 값과 거기에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대신 내 몫은 내가 먹는 거고, 응? 내가 재료도 사고 인건비도 주고 임차료도 내고 하는 거고, 대신 그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는 내가 먹을 게 아니라 실제로 뺄 거 빼고 해서 국가에 다시 납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부가세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인데, 그 얘기를 이제 간접세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특징 등이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보시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간접세다 정도 하나 보시고요. 자, 한 장만 잠깐 넘겨보겠습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은 여러분,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조그만 글씨에 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노트. 납세자 해당 여부죠. 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등록 여부, 공급 시 부가가치 거래지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재화 용역의 재화 용역 제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사업자 등록의 여부 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아까 했지만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원래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에요. 사업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 집행기준에 따르면 그런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하더라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안 했기 때문에 페널티까지 가는 겁니다. 이제 이런 걸 간혹 가다 보면은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또는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안 걸리면 괜찮죠. 우리 여러분, 이제 많이들 사람들이 그래도 알만한 게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또는 이제 파워블로그라,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죠. 예전에는 이렇게 블로그에 글 써가지고 또는 물건 같은 거 소개하고 돈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자기가 글 쓰고 또 어느 제품 물건이 좋아요 이렇게 선전해주고 돈을 받았는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거 꽤 됐어요, 시간은.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일괄적으로 다 잡았죠. 왜냐면 블로그에 글을 보면 되니까. 그리고 또 광고나 협찬 내용들이 있으면 그걸 또 그 사람 잡아가지고 통장 열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딱 잡히죠. 그 당시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나는 사업자 등록도 안 했는데 내가 이걸 왜 내야 됩니까? 내가 왜 부가세를 내야 되고, 내가 왜 이거 세금 소득세를 내야 됩니까? 나는 그냥 이거 소개만 해주고 그 사람한테 돈 받은 거예요. 그럼 이 논리, 이 말이에요, 지금.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니라 네가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사업 행위를 했으면 사업자 등록을 안 했어도 부가가치세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에서 돈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경우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그런 행위라고 판단이 되면 받은 대가는 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춰서 부가세 신고가 들어갔으면 우리나라는 법인이면 법인세, 개인이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라는 얘기예요. 사업자 등록한 거 물론 안 했어도 사업성이 있으면 다 내는 거야, 신고하는 거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자 2번이 여러분, 자, 거기 납세 의무자 요건이 있죠, 여러분. 납세 의무자.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1번에 사업자가 있고, 자, 사업자가 있고, 사업은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있죠. 재화를 수입하는 자. 근데 여러분, 거기,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처음에 얘기할 때 보면, 아니, 사업을 안 하는데 재화를 수입하는 것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제 해외에서 우리 보통 이제 직구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요즘에 한 150불 하나요? 하루에 150불 이상 넘어가는 물건을 만약에 직구를 한다. 내 이름으로.
왜 우리 그 직구하다 보면은 그 번호가 있잖아요. 관세 통과하려면 번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관을 통과하려면. 그런 걸 다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부가세 내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해외여행 갔다 와요. 해외여행 갔다 오면 이제, 다 이제, 이게 캐리어에다가 짐을 실어가지고 입국장 가잖아요. 만약에 그런데 이제 뭐 비싼 물건을 이렇게 검사하다가 확인해가지고 걸렸어요. 아까 말한 뭐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은 면세라고 해가지고 부가세 안 내지만은 고가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 물건을 사가지고 오다 보면 원래 세관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관 신고하다 보면 거기다 관세도 내야 되고 부가세 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 안 하다가 들어오다 걸렸어. 그러면은 당연히 거기는 관세와 부가세까지 다시 추징을 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어도. 우리는 그래서 이 물건의 수입은요, 사업자 유무와 관계없이 부가가치 납세 의무가 있어요. 대신 금액이 조금 적은 거는 봐주는 거지. 이거는 그냥 면세로 칠게요. 부가세 안 내는 걸로 할게요. 하루에 뭐 150불 정도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런 규정을 예외적으로 봐주는 거지. 원칙적으로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인도 다 부가세를 내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 사업자가 영리, 비영리 관계없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번에 보니까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다. 아니, 비영리 법인도 부가세 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잠깐 볼게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를 할지라도 과세 대상인 재화용익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함으로써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해서 부담하도록 위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과세 대상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시키겠대요. 아니, 뭐 가장 뭐 쉬운 게 저기죠, 여러분. 병원 같은데, 이렇게 만약에 가게 되면 식당 있잖아요. 병원 식당, 병원 주차장. 병원 식당은 분명히 병원 자체는 면세죠, 여러분. 자기들의 병원, 비영리법인이라는 의료기관을 설립해가지고 의료행위를 하는 거는 부가세를 안 냅니다. 근데 병원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환자들한테 식사 제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거기 손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호자들 식당 열어가지고 밥 주잖아요. 식사 팔잖아요. 그럼 그거는 의료행위는 아니잖아요. 주차장 한다 그러면, 그거는 주차장은 여러분, 그거 의료행위는 아니거든요. 뭐 일정 기간에 뭐 유예로 돈 안 받는 뭐 몇 분, 뭐 30분, 1시간 이런 게 있는 경우 있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런 식당이나 주차장은 다 영리행위예요. 비영리 법인이 영리 행위를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부가세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대학병원도 이런 봐요. 1층이나 뭐 지하, 그리고 봐봐요. 편의점, 빵집, 꽃집 막 이런 데 있잖아요. 그거 다 부가세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룰을 만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 목적이 영리든 비영리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거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사업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업성. 자, 오른쪽 위로 가서 제일 위에 끝부분입니다. 단순히 1회 정도의 재화 용역의 공급이 있다고 해서 사업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 형태를 가지고 이게 물적 설비라고 해요. 사업 형태를 가지고 보통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저게 계속적 반복적이에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 땐 그렇게 판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왜 그 중고거래도 하고 뭐 어떤 사이트에 올려 물건 팔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딱 보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거 안 쓰는 거를 그냥 일회성으로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누가 봐더라도 사업적으로 파는 거 있잖아요. 그건 다 부가세 과세 대상에 걸립니다. 다 갑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데이터들을 국세청이 직접적으로 그걸 운영하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들한테 받아내는 겁니다. 다 신고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적 반복적인 행위가 있는 걸로 보고서 처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또 이제 그거를 여러분 그걸 뭐 애매모호하잖아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런 거 있었죠. 사이트 같은 거 다 뒤져가지고 일괄 통보를 합니다. 사이트에서 자기들의 횟수를 정해내요. 몇 번 이상 6개월 동안에 몇 번 이상 거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적사항 다 받아가지고 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사업성이 있는 걸로, 왜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한 걸로 본다. 파악이 된다.
그런데 만약에 당신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면은 그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입증이 제대로 안 되면 당신은 이런 사람들이 중고 사이트한테 중고거래 하는 데에서 당신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 걸로 봐서 사업자로 판단을 할 거고, 그러면 당신이 거래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추징도 할 거고 다 소득세도 추징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지금 현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다 이런 룰들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사업성, 계속적, 반복성 이런 얘기고, 세 번째 독립적이어야 된다. 독립적이고 재화 영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있거나 사업 자체가 다른 사업에 부수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돼야 됩니다. 즉 인적 독립과 물적 독립을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인적 독립과 물적 독립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업 설비나 어떤 장소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고요. 물적 설비, 물적 시스템, 그러니까 인적 설비라는 건 여러분 다른 사람에 고용된 그 직원, 근로자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다른 사람의 다른 회사나 직장에 고용된 사람은 그 사람이 인적으로 독립된 당사자를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업자라는 건 그렇게 대상이 아닌 경우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번째가 과세 대상, 재화 영역 공급자나 그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우리가 과세 대상의 부가세 대상 사업자를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가세 얘기할 때 여러분 조금 처음에 그냥 좀 쉬운 얘기긴 하지만 저 정도 의미. 영리, 비영리 사업자는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사업상에 있는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 독립적. 인적이나 물적으로 독립된 당사자일 때 부가세 과세하겠다. 그리고 사업자가 아니어도 재화를 수입하거나, 그렇죠? 재화 용역을 과세대상 재량을 공급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과세 대상 사업자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 요건이 모두 만족돼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 이런 얘기죠.